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하시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고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 이렇게.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한 말이나 청약이나 승낙이나 의사표시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일치가 되죠. 다른 말로 이것을 합의가 된다, 합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 하나는 또 뭐 법률의 규정.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법률의 규정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등기를 받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권리가 있으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다 이렇게. 권리. 이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이런 법률 관계로 간격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 이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다른 말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의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 다른 말로 이 목적을 또 다른 말로 법률 행위 내용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란 말이나 법률 행위의 목적이란 말이나 법률 행위의 내용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나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죠. 학원을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하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법률 행위 있죠. 이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반드시 의사 표시만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뭐를 했냐? 당사자, 그 다음에 여기요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렇게요. 여기에서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이죠. 내용을 얘기하죠. 법률 효과를 얘기하죠. 대금과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이 세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번주부터 목적을 이제 배웠죠. 목적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된다.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 이행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분양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등기가 오는 건 아니죠. 2년 뒤에 등기가 오죠. 목적이 만다 2년 뒤까지 건물이 완성돼서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된다. 목적의 확정성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그다음 목적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가능성은 어디다? 사회 통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불능은 또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하고요. 여기요 후발적 불능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 그렇게 암기라고 했죠. 이미 멸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이 말이죠. 후. 그래서 이걸 후발적을 말한다.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요. 적법성이라는 것을 봤죠. 이 적법성은 뭐냐?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을 나눈다? 임의 규정으로 나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은 법 규정을 그대로 법 규정대로 행해야 되죠. 임의 규정은요.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또 뭐로 나눈다? 이것을 효력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눈다.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은 사법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은요 사법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효, 이것은 뭐다? 유효.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문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지금부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목적은 확정이 돼야 돼.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것이 적법해야 돼. 그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법에 적법하더라도, 즉 적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무리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지금부터 본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103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민법 103조는 암기해야 돼. 법조는 제목 뭐다?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 말이죠.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선량한 풍속 이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죠. 위반이 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무효가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선량한 풍속하고 기타하고 사회 질서란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기타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사자, 호랑이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육식동물 이렇게 얘기해.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자하고 육식동물에는 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육식동물에 뭐도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그다음에 치타도 있고 표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사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회 질서가 더 큰 개념이에요? 선량한 풍속이 더 큰 개념이에요? 사회 질서가 더 큰 개념이죠. 왜냐면 육식동물은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도 있고 치타도 있고 표범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국어 문법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항상 기타라는 말 뒤에 있는 말이 기타라는 말 앞에 있는 말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더 포괄적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사회 질서란 말하고 똑같아요. 사자 기타 호랑 육식동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식동물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그냥 사회 질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갑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갑이요 돈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돈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채권자가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 경매를 뭘 한다?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갑이요 을하고 짜고서요 짜가지고 자기 친구 앞으로 등기 재산을 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은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이런 행위는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없어?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윤리도덕적으로 여기 보면 돈 빌려서 돈 갚아야 되죠. 그런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 같아요, 위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위반되는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기회를 왜 그런 관계가 없는가? 이걸 우리가 국어 문법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은 사회 질서란 말인데,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국어 문법처럼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학자들한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이지. 이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법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법은 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여기서 보면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이다. 윤리 도덕의 문제이다. 그래서 윤리 도덕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알겠죠? 사회 질상에서 뭐로 보냐? 그것은 공공의 이익, 공익의 개념으로 보자 이 말이죠. 공익.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나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죠? 그럼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 사익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것을 지금부터 배운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뭘 보냐? 윤리 도덕에 위반되는 것이 있죠. 우리 이것을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첩계약을 해서 첩계약. 그럼요 말을 했죠. 첩을 둔 것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첩을 두면 안 된다. 법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첩을 두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첩을 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하지만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에는 뭐 일부 일처지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기본적인 모토가 헌법의 모토가 뭐냐? 양성평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명국가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가 일부 다처제란 말이 없고 일부 일처제란 말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뭐다?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두 남자가 있으면 안 되고 한 남자가 두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첩을 두는 것은 뭐냐? 첩을 두는 것은 법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헌법을 최상위 교본하는 전체적인 사회 법질서 즉 사회 규범에는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 그것을 사회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언제나 유효이다. 큰일 나. 법에는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첩계약은 이것은 103조의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103조 윤리도덕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그럼 103조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103조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항상 103조는 세트맨이에요. 알겠죠? 103조는 언제나 세트맨이야. 그래서 103조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뭐가 물었냐?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여러분 봐. 우리가 계약이 무효이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이면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무효죠. 그럼 내가 줬던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내가 상대방한테 받았던 거 다시 돌려줘야죠. 계약이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죠.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이다. 알겠죠? 그럼 다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보면 736조 불법 원인 급여,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103조와 연관이 돼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효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다 강행 규정이죠. 그럼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무효가 103조하고 연관이 있느냐, 103조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 말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돼서 무효가 되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가지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돌려달라 말 못해요. 그런데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와 관련이 없이 무효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무효가 되잖아요.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요,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 무효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효는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계약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계약금 1,000만 원 정도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돼서 무효인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103조하고 관련돼서 무효이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 이것이 이 103조를 기준으로 해서 103조와 연관이 있는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무효인 것은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3조와 연관이 되면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큰 의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의리도 갑한테요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갑은 받은 것 나중에 첫 계약이 깨지더라도 갑은 을한테 받은 자동차를 돌려줄 필요가 없고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첩이 돼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조건 뭘 해야 돼? 받아야 되죠. 남자는요 무조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수로 써도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다가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주면은 돌려 못 받아. 준다고 약속한 거 안 줘도 돼. 무슨 말이겠죠? 준다고 약속했죠. 내가 만약에 내 첩이 돼서 1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아파트를 줄게. 그러면 1년 지나고 안 줘도 돼. 그런데 이미 줘버리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도 이 을한테 완전하게 등기를 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갑은 을한테 반환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기가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권 등기를 해줬다. 여자가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저당 잡아줄게, 근저당 잡아줄게, 전세권 등기해줄게 이렇게 했죠. 그런 경우는 모두가 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완전하게 권리가 이전된 것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아줬다. 저당을 잡아줬다고 해서 첩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다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려줄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완전한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왔을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받았을 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 원인급여 반환을 말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요 갑은들한테 반환 청구 못해요. 여기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면 말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하니까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여러분 뭐란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은 무효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는가 하는 것을 이 첩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불법이라는 게 뭐냐?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다, 불법 이런 말이 나와. 그 불법은 103조에 위반된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다. 기억나나요? 원인이 있어 뭐가 있다?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민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뭐냐? 들을 때는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법률적인 용어로 덮어 써놨기 씌워놨기 때문에 사실 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 민법은 민법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이 다 끝까지 톱니바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은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알겠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고 좀 정리해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정리 한번 해버리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강의만 듣다 보면은 앞에 나온 거 또 나오고 뒤에 나온 거 또 나오고 이게 자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민법은 뭐가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대. 그거 왜 그래요? 앞에 봤던 거 뒤에 또 이해가니까 왜 앞에 본 거 뒤에 또 나오지? 다른 과목들은 그런 것들이 사실 드물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그 파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민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하고 뒤가 항상 뭐가 되어 있다? 연결이 됐으니까 공부할 때는 앞에 것을 예습하고 다시 뒤에 걸 보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 원인이라는 것이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줬죠? 아파트를 주는 걸 뭐란다? 급여라고 얘기하죠. 주는 거.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첩이란 말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첩계약을 하면서 본처가 사망하면 너를 내 호적에 입적시켜 줄게. 그런 약속 속 다 무효가 돼. 왜? 처가 죽으면 입적시켜준다. 뭐가 나쁘지? 그럼 처가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알겠죠?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적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입적하고 싶은데 호적 올라가고 싶은데 처가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요 본처가요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헬스를 끌어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곧 죽을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처에 사망하면 본처와 이혼하면 너를 호적에 입적시켜 줄게. 남자가 그런 말 하죠? 그거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본처가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자꾸 힘들다고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라 이놈아 하고서 살라고 했어. 사전 승인, 첩을 둔 거에 대해서 아내가 승인을 하죠. 그래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무효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 하냐면 너 내 첩이 되라 하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주면서 뭐냐? 너가 만약에 첩 관계를 종료, 너 첩 그만두면 내가 너한테 주었던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라. 그걸 해제한다고 얘기해. 첩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 첩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 즉, 너 내 첩 될래? 좋아. 그럼 내가 아파트 하나 줄게. 대신 너 만약에 첩을 그만둔다 한다면 종료죠? 내가 너한테 줬던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라. 해제 조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첩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다 무효가 돼. 그런데 첩은 딱 하나가 유효이다. 뭐냐? 첩을 그만두는 것. 알겠죠? 첩 관계를 해소한다고 그래. 첩 관계를 그만두는 것. 그것만 유효가 돼요. 첩 관계를 그만두면서 예를 들어서 자녀나요. 자녀가 태어날 수 있죠? 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그 첩에요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 그건 괜찮아요. 첩을 그만두면서. 알겠죠? 그러니까요 첩을 그만두면서 자기 첩한테 아파트를 주죠. 아파트. 첩을 그만두면서 아파트 주죠. 그것은 괜찮아. 왜? 첩을 그만두면서 아파트를 주는 것은 생활비로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첩 관계를 맺으면서 주는 것, 그걸 뭐란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파트를 줘도 첩이 데려가면서 아파트를 주는 것 불법 원인 급여.
첩을 그만두면서 아파트를 주는 것, 그걸 생활비를 보조해 준 것과 똑같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첩이란 말이 나오면 모든 게 다 무효이다. 그런데 딱 하나가 유효이다. 뭐다? 첩을 그만두는 거, 해소. 그 다음에 생활비하고 뭘 주는 거? 양육비를 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7. 법률의 목적에서 사회적 타당성.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령에는 무효이다. 선량한 풍속에 뭐 나온다? 첩이 나오죠. 첩이 나오나요? 그래서 갑이 을하고 첩격을 하고 을 앞으로 증여했어.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뭐를 원한다?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첩관계적 첩계약이죠. 103조 위반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그 아파트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말 못해. 돌려달라고 말 못하니까 결국 이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첩이 소유자가 돼. 왜?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있으니까? 등기도 있으니까 첩의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요 첩이 그것을요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뭐죠? 병한테. 그럼 병은 여러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자 지금부터 문제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민법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알고 있다.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오늘 강의 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무슨 과목 강의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민법을 알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민법 시간에요 학교론 책 가지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요 선이다 악이다?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민법 시간에 민법이라는 거 알고 민법책을 가져오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에서 악인은 죽일 놈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간 사람은 악이라고 하죠. 그래 나쁜 놈이잖아요. 형법에서 악인은. 그런데 민법에서 악인은 나쁜 게 아니고 똘똘한 사람을 얘기해요. 뭐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는 누군가가요 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은 조금 이해력이 딸린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칼부림이 날 수 있어요. 알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분은 참 선의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잘 이해를 한다 못한다? 잘 못하고 있다. 뭔가를 잘 모른다. 그걸 뭐라 한다? 선의. 뭔가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안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수는 나오고요. 우리 딱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유득도요 그 클래스에서 보면 몇 사람은 또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집안 아이들의 양육에 관심이 있거나 남편의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정신 집중력이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공부하는 성적이 좀 더딜 수 있죠. 그러면 점수 잘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 공부 잘해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악의스러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알겠죠? 칭찬 같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보면 민법에서 선이다 모른다 악이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선이하고 악이 그러면 그거 다 까먹고 악이 그러면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알겠죠? 선이는 모른다 악이는 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말이 너무너무 자주 나올 거예요. 알겠죠? 선이하고 악이하고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익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한단 말은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요 투기의 목적 투기. 그럼 투기를 하는 것은 공공이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다 이 말이죠. 투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가 냐면 여러분 양도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다운계약서를 써. 여러분 다운계약서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공공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게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일 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산 빼돌리면 투기를 했다. TV에서 보면 항상 나쁜 사람은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다운계약서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하지만 그것은 103조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볼까요? 다시 강의 노트요.
거기 보면 첩계약에서 첩계약을 한번 봐봐. 첩계약을 다시요. 오른쪽이요. 첩계약은 막 이란다. 해소하기라고 위자료 양육비 지급하는 건 유효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봐. 본처에 뭐라 나왔다? 사전 승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처의 사전 승인. 첩을 두는 거 본처의 사전 승인 무효가 돼요. 본처가 사망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 등재를 해주기로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층의 해제 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오른쪽에 맨 위에요. 그 박스에 보면 사익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뭐란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요 가장 큰 거예요. 큰 틀. 알겠죠? 뭘 덜 아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만 더 먼저 보면은 여기서 이런 것이 있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평생 동안 그 다음에 또요 일생 동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자, 일정 기간 그러면 이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103조에 위반이 돼요.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자, 봐봐. 일정 기간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 그 중동에 근로자를 많이 파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5년 동안 근무한다. 그런데 3년 동안 근무한다. 약속을 하죠. 먼저 약속을 하면 먼저 중동에 파견할 때 가고 올 때 왕복 항공권 있죠. 그다음에 중간에 체류하는 숙박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요. 원래는 근로자를 파견할 때. 근데 이 근로자가 중간에 기구가 올 수 있죠. 중도기구. 그러면 왕복 체류비를 근로자가 다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근로자가 중간에 기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3년인데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나는 가는 것은 안 내고 오는 것만 내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왜? 이 사람한테 너가 평생 동안 거기서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3년이다 5년이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평생 미용 기술 배우고 목공 기술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 미용 기술 배웠는데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그럼 그 사람 무슨 일을 해요? 배운 게 미용 기술인데. 그런데 뭐는 되냐? 1년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3년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그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서울에요 여의도라든가 또는 뭐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데 부동산에 취직을 하죠. 그럼 그런 데는 가격이 비싸고 거기는 또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거래하면 그 사람과 계속 거래하려고 그래.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한 번 내 단골이 되면 계속 이 사람 내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단골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거나 또 다른 데 바로 옆에다 또 오픈해버리면 그럼 우리 사무실에 있는 나는요 괜히 호랑이 새끼 키운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라냐 그런 데 들어가면 반드시 약정서를 써요. 1년간 여의도에서 더 이상 오픈하지 않고 여의도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는다. 우리 사무실 그만두면은 1년 이내는 여의도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약정서를 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오픈하죠. 그럼 거기다 손해배상 5천만 원 하기로 한다. 그럼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는 혼인의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냐? 이혼의 자유가 있어. 우리 법은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 있단 말이죠. 가족법 보면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는데 그 친족법에 보면 1편이 혼인이란 말이죠. 2편이 이혼이란 말이죠. 우리는 혼인할 자유가 있지만 이혼의 자유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인은 뭐다?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계약을 깨뜨린 걸 뭐라고 한다? 이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유지할 우리의 의무도 있지만 극한의 경우는 그 계약을 깨뜨려야 될 것도 권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깨뜨린 걸 뭐라 한다? 이혼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혼인의 자유도 있지만 이혼의 자유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그런 약정이 있어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3조에 관한 것은 판례가 내용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1번부터 순서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암기하면 끝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하나만 딱 보면 돼.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그냥 키워드도 나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니어도 앞에 뭐가 나오냐? 3년 동안이라나 또는 일정 기간 이렇게.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말이 나와. 그것은 103조 뭐가 된다? 위반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우리가 더 보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 그런데 뒤가 뭐가 나오냐? 대가다 또는요 돈이다, 반대급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뒤에가. 그러면 이거는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앞에가 봐. 공무원한테 청탁을 해.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어. 그걸 뭐라고 한다? 뇌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요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을 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럼 만약에 옆에서 검축을 하고 있는데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안전장비가 안 됐어. 그럼 진정서 제출하죠. 저러다가 사고 날 것 같다. 너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시청에 나가서 건축을 중단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뭐란다? 안전장치를 갖추게 하든가 또는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럼 옆집하고 화해를 하도록 하든가. 그걸 진정을 한 민원인하고 먼저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인이 그 진정서를 취하를 하면은 다시 건물을 말 수 있어 건축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진정서를 내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업자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진정서를 취하를 그냥 못 해주겠고 돈 주면은 내가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서를 무한 조건으로 취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진술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험 사기 있죠. 보험금을 부정취득.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부정취득.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3조 위반이에요. 우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쳐 이게. 왜냐면 뒤에가 돈이다 될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도박자금이요? 도박자금도 돈이죠? 도박자금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것도 있어. 항상 비슷한 것들 있죠? 먼저 여러분 위약벌 약정이 있고 위약벌. 그다음에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자금.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지직 있죠? 주지직이요. 주지직 이거 있고 그다음에 증언.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첩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 저기 한번 봐봐. 위약벌은 원칙은 유효해요.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중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면 내가 낸 계약금만 포기하면 안 돼요. 계약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의 1%라든가 그다음에 잔금의 0.5%라든가 이것을 더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만 포기할 수 없다. 그걸 말한다. 계약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내죠. 그것을 위약벌 약정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요 혹시 지금 현재 여기 남양주 같은 데 보면 분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혹시 받은 아파트 있나요? 지금 입주 않고 계약서 한번 꼭 봐봐. 위약벌 약정이라는 것이 꼭 있을 거예요. 뒷면을 보면 계약서가 몇 장 돼 이런 거 상당히 많죠. 그 계약서 맨 뒤에 보면 위약벌 약정이라는 것이 꼭 있어. 알겠죠? 그런데 원래는 유효인데 이 위약벌 약정이 현저히 과도하다. 현저하게 과도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노태우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무효. 그런데 이 비자금을 은닉은 뭐냐?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이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노태우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건 노태우가요 남의 기업에다가 돈을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퇴임하기 며칠 전에요 쌍용그룹의 김석원한테 200억을 맡겨놨어.
조용히 있다가 너가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세상이 조용하면 내가 돌려달할 때 돌려줘 이렇게. 대신 오늘부터 돈을 가져가니까 오늘부터 돌려줄 때까지 200억에 대한 이자까지 쳐가지고 달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노태우가 무서운 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돌려줬는데 쌍용그룹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가 됐단 말이죠. 법정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 관리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면 회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 감사를 하다 보니까 뭉칫돈 20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억 정도가 있으면 회사도 살리고도 남는 돈인데 이게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노태우 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태우가요 2300억을 추징을 당했잖아요. 알겠죠? 노태우가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의 일부로서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돈은 비자금은 무효인데 그럼 103조 위반으로 무효면 반환을 청구를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환 청구 못 하면은 그러면 노태우가요 쌍용 김성은한테 맡겨놓은 거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해봐. 그럼 국가가 또 김성은한테 노태우한테 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쌍용 김성은한테 맡겨놓은 것을 노태우가 반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반환 받으면 국가가 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노태우가 쌍용그룹 김성은한테 반환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했어. 어떻게 분리했냐?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다. 하지만 김성은한테 몰래 숨겨놓는 돈 그것은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면 아까 말했죠. 103조와 관련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태우가 김성은한테 200억을 반환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그것을 다시 국가가 빼앗아가는 거죠. 몰수 추징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식을 3억 주고 사서 3억 주고 사서 이것을 판례가 위반이라고 해서 3억 주고 사서 돈이죠 돈. 주식을 그러면 순천의 송광사 바로 옆에 안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전 주지하고 현재 주지가 3억 주고 주지직을 사고 팔고 한 거예요. 그것은 주지직을 산 것은 103조 위반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주지가요 3억을 주고 전 주지한테 3억 주고 샀잖아요. 3억 준 거 103조 위반이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절의 총무원에서 그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을 했어. 그걸 뭐란다? 주지 임명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지 임명 행위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주지를 임명할 때는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증을 하죠. 증을 하면 우리가 증을 될 거로 통상적으로 용인이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이런 봐봐 내가요 여기서 강의하는데 학원에서요 누군가 재판한다 해서 내가 증을 하러 가 그럼 오늘 강의 못 할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돈 안 주겠죠. 그리고 학생들은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겠어요.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말도 없이 왜 남의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바빠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나오는데 왜 갑자기 학원을 휴가 가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뭐요? 차비라든가 그 다음에 밥 먹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루 내가 강의를 못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실 손해라든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고생했다고 10만 원 정도 더 정도 주는 거 그 정도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거 이것은 위반이다 이 말이죠. 초과를 했단 말은 한 50만 원이면 되는데 300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위증하러 가는 거예요? 위증하러 가는 거죠. 위증하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첩이죠. 우리 아까 말했죠. 첩을 두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첩을 그만두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첩을 그만두는 거 첩계약을 해소하는 거 그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를 준다?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는 것 돼 안 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3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왜 그러고 이것은 왜 그러지 않는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좀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판례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밑에요 어디를 보시냐 그럼요 6번 한번 봐봐요. 6번 1, 3, 4, 5 6번 있죠. 6번 뭐 물음표 나와 있나요? 그 물음표로 하면 대가 반대급부 돈 그럼 무효죠. 공무원한테 청탁을 한다.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다. 이런 것들 그럼 103조 위반이다. 그런데 반대 비자금을 은닉은 뭐죠? 숨기는 거죠.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위반이 아니다. 주지자가 3억 주고 사는 건 안 되죠.
그 절의 주지직으로 임명, 주지직 임명 103조 위반이 아니다. 첩은 안 되죠. 그만두는 거 해소,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는 것 위반이 아니죠.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현저하게 과도 농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무효죠. 증언이죠. 증언의 대가가 용인되는 정도 유효, 그것을 말하는 거 초과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봐봐. 요약짐. 그 다음 장 요약 봐봐. 거기 오늘 지금 내준 거 지금 보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뭐라 나왔죠? 첩이라고 나왔죠? 첩 나와 있나요? 이런요, 본처의 사전 승인이라고 돼 있지 앞에. 본처의 사전 승인, 그건 불법 행위가 돼. 알겠죠? 2번 처와 이혼하게 될 경우 첩과 혼인한다, 그것도 무효가 돼. 3번은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그것도 무효가 된다. 2번은요, 103조에 위반되는 것 이렇게 돼 있나요? 제가 이러면 봐봐. 2번은 위반되는 거 오른쪽 봐봐. 3번 위반되지 않는 경우 딱 돼 있죠. 이미 모든 판례에 나오는 것을 딱 정리를 해놨어. 이것은 여러분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103조를 틀린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딱 들어보면 그건 그렇겠네 이게 딱 나와. 알겠죠? 그러면 봐봐. 1번이 뭐가 중요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란 말이 중요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3번 봐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서 대가. 4번은요, 보험금을 뭐한다? 부정취득한다. 부정취득. 5번은요, 우리 봐봐. 여러분요, 혹시 재판을 맡기면 성공보수금 주죠. 성공보수. 그 성공보수금이 민사사건을 맡기면서 변호사가 승소하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보수로 얼마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것은 유효인데 형사사건에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이번에 전번에 그 대법관이 누구죠? 양승태인가요? 그 분당 사는 그 있잖아요. 그 남자, 웃긴 남자 있죠. 그냥 뭐 걔들이 법관을 한다는 게 웃기죠, 우리나라가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요, 그 집단들이 뭐를 했어? 그 집단들이 박근혜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뭐 한일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강제징용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든지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하나하나 박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변호사협회, 민병같은 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 형사사건의 경우는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알겠죠? 그렇게 나온 판례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양승태 그 사법농단에서 나온 유명한 판례 중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성공하고 나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민사사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하는 거 가장 많이 나왔어. 6번이. 그 다음에 7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굿부를 받기로 하는 거. 이런 것들. 9번 봐봐. 9번 증언을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뭐라고 돼서 용인 알죠?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넘어서는 대가, 넘어서는 용인 그러면 유효죠. 넘어서는 그러면 뭐가 된다? 초과죠. 초과. 그것이 무효다. 용인이 무효가 아니에요. 초과되는 게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3번 위반되지 않는 것이요. 1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이죠. 비자금을 은닉, 두 번째 줄 은닉, 임치 맡기는 것, 이런 거다. 무허가 건물의 임대, 이런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줄거봐. 그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해. 단속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2번 기억나나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3억 주고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좀 맨 끝에요. 주지 임명행위 그 자체.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뭘 했다? 임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하고 7번을 묶어. 3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 아주 간단해. 양은 많지만 사익이야. 사익. 개인의 이익.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했다. 상속세를 면하려고 투기를 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런 기억나나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봐봐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기근으로부터 일정 기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그런 말이 아니죠. 일정 기간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9번 봐봐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남편이요 부동산을 양도를 해. 즉 자기 아파트를 남편이요 아내한테 주면서 이혼만 하지 말자, 내가 개가천선할 테니까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차한테 주니까 차가 그걸 열받아가지고 혼자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너가 혼자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남편이 차한테 주면서 차가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말도록 조건을 붙였어. 한번 봐봐. 뭐라고 나왔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란 말이 뭐예요? 일정 기간 이 말이잖아요. 일정 기간. 너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라. 알겠죠? 일정 기간 이렇게. 이건 지금 됐죠? 그래서 11번 봐봐. 11번. 부적관계를 해소 그만두면서 첩하고 딸에게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죠. 그만두면서 돈 준다겠죠. 생활비 양육비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2번 봐봐. 위반의 효과 2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작물인 걸 모르고 샀어. 모르고 샀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사고 나서 작물인 걸 알았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살 때는 103조 위반된 걸 몰랐어. 사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 말이죠. 나중에.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작물인 걸 알고 사면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3조 위반이 아니냐는 것은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 그러면 뭐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고 처음부터 작물인 걸 알면서 샀다.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3번 봐봐요. 103조의 위반이죠. 그러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라고 그랬죠. 하나의 세트라서 봐봐. 여기 103조 위반이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못하니까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103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103조는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앞으로도 몇 번씩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그냥 키워드가 뭐 어떤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것은 이런 것들이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투기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피한다. 그럼 이건 TV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103조 위반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경우는 판례가 103조고 위반으로 했고 어떤 경우는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키워드로 나눌 때 일정 기간 103조와 관계가 없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103조와 관련이 있다. 어떤 말이 있고 D가 돈이다 대가다 반대급부란 말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103조 위반이다. 공무원한테 청탁을 한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다. 도박자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도박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험 사기죠. 보험금을 부정취득,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뭐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애매하죠. 애매해. 돈은 돈인데 103조가 위반되는 경우도 있고 위반되지 않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 시험에 잘하는 게 증언이죠.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초과하면 103조 위반이 된다.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는 뭐냐, 이게 하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지직이죠. 주지직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해서 임명할 때는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자금이죠. 안 되죠. 숨겼어. 은닉하기 위해서 숨겼어.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위약벌이죠. 이런 위약벌은 어디나 위약벌 약정이 있어. 그런데 그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다. 이런 봐봐, 이런 보험 들죠. 보험 들면 3개월 정도 보험 들다가 그만두면은 3개월 보험금 낸 거 납입한 거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것들도 다 위약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위약벌 일종이니까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금은 적게 내고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혜택은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돈은 딸랑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3개월 했는데 자기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다시 찾아가 버리고 자기가 사고 나면은 돈 많이 달라가고 보험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보험회사도 일정한 위약벌 약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보험금 납입한 것은 반환받을 수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입하면 그 보험금 납입한 것을 10%만 받는다. 해약할 때 그때는 언제는 50% 받는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규정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뭐다? 위약벌 약정하고 똑같아. 알겠죠? 여러분요 학원에 오셨잖아요. 학원에 오셔서 강의 들으면 학원에 강의를 들을 때는 원래 수강료가 월 3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들면 350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반 정도 해가지고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의 듣다가 중간에 환불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n분의 1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이 다 어떻게 한다? 월 수강료를 계산해서 또 환불을 해. 이런 것도 다 뭐죠? 다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행 가서 돈을 빌리죠. 돈을 빌렸는데 똑같은 1억이라고 할지라도 1년으로 단위로 빌리는 거하고 10년 단위로 빌리는 거하고 이자가 싸요 비싸요? 다르죠. 1년만 1억을 빌리면 이자가 비싸고 1억을 10년 동안 빌리면 이자율이 낮단 말이죠. 10년 동안 은행은 돈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1년짜리는 이자가 비싸고 10년은 싸니까 10년을 계약하고 1년 만에 갚아버리려고. 그럼 이건 1년에 갚죠? 은행 뭐라고 그래? 그렇죠. 중동 상환수수로 상환수수로 또 떼는 거죠. 다 그것도 다 뭐다? 다 위약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103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